30년을 살았습니다. 이 아파트에서요. 아들 민수를 낳고 남편과 함께 키우고 남편을 여기서 떠나보냈어요. 그날 민수가 찾아왔을 때 얼굴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앉아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8천만 원이에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3년 전부터 작은 IT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코로나 이후 거래처들이 다 끊겼다고 했어요. 엄마, 나 어떡해요? 민수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민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엄마, 그런데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가 AI 사업 투자를 제안했는데 투자금이 필요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민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2억이요, 엄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집 시세가 딱 그 정도였어요. 엄마, 제발,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새 집 사드릴게요. 더 좋은 집으로요. 손이 떨렸어요. 30년을 산 집, 민수를 키운 집, 남편과 살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절박한 눈빛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팔자. 엄마, 괜찮아. 어차피 엄마 혼자 사는 집인데 뭐. 민수가 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1년만 기다려주세요. 한 달 후에 집이 2억에 팔렸어요. 민수 통장으로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민수가 통장을 보며 울먹였어요. 천천히 해, 사업이 먼저야. 일주일 뒤 같은 동네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방문을 열었을 때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5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 화장실 문을 열면 침대가 보이고 부엌은 싱크대 하나뿐이었어요. 창밖으로 30년 살던 아파트가 멀리 보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괜찮아, 나 혼자니까. 짐을 풀기 시작했는데 좁은 방에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릇 반을 버리고 옷 반을 버리고 사진첩도 몇 권 버렸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민수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사업 대박이에요. 직원도 5명이나 뽑았고 사무실도 얻었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엄마한테 새 집 사드릴게요. 천천히 해, 사업이 우선이야. 네, 엄마 그럼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기고 나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50만 원,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다음 날 동네 식당 앞 벽보를 봤어요. 설거지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하루 4시간 6만 원. 망설였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기요, 설거지 할게요. 몇 살이세요? 65살이요. 사장님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하루 4시간이에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요.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을 때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일했어요. 접시를 씻고 그릇을 닦고 냄비를 문질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손이 거칠어졌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손톱 밑에 세제가 끼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일했어요. 매일 4시간씩 일주일에 6일. 한 달에 144만 원이 들어왔지만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밥 사 먹으면 남는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요즘 어때?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걸게요. 뚝. 한 달이 또 지나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진짜 바빠요. 죄송해요. 뚝.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민수 사무실 근처를 지나갔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창문 너머로 민수가 직원들과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멈춰서서 한참을 그렇게 봤어요. 잘 되고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 라면을 끓여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민수 사무실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니까 민수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엄마, 나 배고파. 엄마, 같이 자자. 그때는 매일 붙어 다녔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닦았습니다. 괜찮아. 민수는 잘 크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설거지를 1년 넘게 하니까 관절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사업 진짜 잘 돼요. 직원이 10명으로 늘었고 시내 쪽으로 사무실도 옮겼어요. 민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올해 안에 엄마 집 꼭 사드릴게요. 천천히 해, 괜찮아. 엄마, 그럼 바빠서 끊을게요. 뚝. 무릎이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어요.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다음 주에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엄마, 이번 주는 정말 바빠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민수 목소리가 급했어요. 아, 그래, 알았어. 죄송해요. 엄마, 그럼 끊을게요. 뚝. 혼자 가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병원에 갔어요. 무릎 많이 아프세요? MRI 찍어봐야겠어요. 결과를 들었습니다. 관절염이 꽤 진행됐네요.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일 좀 줄이세요. 하지만 일을 줄일 수 없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수납을 했습니다. 진료비 5만 원, 약값 12만 원, 총 17만 원이었어요. 약국을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약을 먹고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수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바쁘니까.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괜찮아. 약 먹으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 샀어요. 시내에 신축 아파트요. 45평이에요. 민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주에 입주하는데 엄마 한번 오세요. 그래, 꼭 갈게.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괜찮은 옷을 찾았지만 다 낡아 있었어요. 그냥 평소 입던 옷을 입었습니다. 시내행 버스를 탔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가 지나가고 높은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민수가 이제 여기서 사는구나. 아파트 단지 입구가 정말 컸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로비로 들어가니까 천장이 높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2003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엄마 오셨어요? 민수가 반겼습니다. 현관이 넓었어요. 내 원룸보다 넓은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까 정말 넓었어요. 천장도 높고 창문도 컸습니다. 어때요, 엄마? 좋다, 정말 좋아. 그때 지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시면 미리 연락 좀 주시죠. 제가 준비를 해야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 미안해. 깜빡했네. 저녁 시간이 되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갈비찜, 전복구이, 샐러드, 된장찌개가 차려졌어요. 지희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잘 먹을게. 갈비찜을 먹었어요. 맛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민수야, 사업은 잘 돼? 네, 엄마 잘 돼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식당에서 설거지하는데 괜찮아.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희가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아직도 일하세요? 민수 오빠가 드리는 돈으로는 부족하세요?
지희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민수는 안 줘. 지희가 민수를 쳐다봤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최근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괜찮아. 엄마 벌어먹고 사는데 뭐. 저녁을 마치고 시계를 봤어요. 8시였습니다. 그때 지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들어가 보세요. 내일 손님이 와서 준비할 게 많아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었어요. 민수가 따라 나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있다 가시죠. 택시비 드릴게요. 버스 타면 돼, 괜찮아.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민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밖으로 나오니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빗속에 서 있었어요. 내일 손님이 와서 준비할 게 많아요. 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어요. 민수네 아파트가 점점 멀어지면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손으로 닦았어요. 1시간이 지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4층 계단을 올라가니까 숨이 찼어요. 방문을 열고 좁은 방 침대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45평 아파트와 이 5평 원룸이 너무 대비됐어요. 창밖으로 시내 불빛이 멀리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저기서 잘 살겠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3년 차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빴어요. 식당에 손님이 많아서 설거지가 쌓였습니다. 손을 계속 움직였는데 어지러웠어요. 잠깐 멈춰서 숨을 쉬었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다시 설거지를 했는데 계속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에 쥔 접시가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모님, 사장님이 달려왔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어디지? 정신 드세요? 응급실이에요. 쓰러지셨어요.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어지러웠어요. 천천히 하세요. 핸드폰을 찾아서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왜요? 지금 회의 중인데요. 엄마가 병원에 있어. 쓰러졌어. 응급실이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정말 중요한 회의예요. 투자자들이 와 있어서요. 민수 목소리가 급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일단 입원하세요. 제가 비용 보낼게요. 민수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죄송해요. 엄마 내일 갈게요. 꼭 내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 오세요? 내일 온대요. 혼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보호자란에 민수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도 썼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뇌경색 초기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괜찮으세요. 네. 무리하셨죠? 당분간 쉬셔야 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세요. 병실로 옮겼습니다. 4인실 창가 침대였어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을 보니까 민수한테서 송금 알림이 왔습니다. 50만 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내일 꼭 갈게요. 내일.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민수는 내일 오겠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어요.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식사로 죽이 나왔고 창밖을 봤는데 하늘이 맑았어요. 점심때가 되었는데 민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했어요. 따르릉, 따르릉. 엄마. 응, 민수야. 죄송해요. 오늘도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내일은 꼭 갈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알았어. 뚝.
전화가 끊기고 점심 식사가 나왔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창밖을 봤어요. 다른 병실 환자들은 가족이 와서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는데 나는 혼자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오후에 병실 문이 열렸어요. 엄마, 민수였습니다. 왔구나. 죄송해요. 일이 너무 많아서요. 민수가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뇌경색 초기래.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괜찮대. 다행이다. 민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괜찮아. 엄마 혼자도 잘해.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30분 후에 미팅이 있어서요. 민수가 일어났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네, 중요한 계약이에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래, 가봐. 죄송해요, 엄마. 민수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30분, 민수는 30분 있다가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닦았습니다. 창밖을 봤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퇴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오늘 퇴원이야. 아, 엄마, 죄송한데 오늘 정말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민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택시 타세요. 비용 보낼게요. 죄송해요, 엄마. 뚝. 혼자 퇴원 수속을 하고 약을 받았습니다. 한 달치였어요. 병원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월세방 주소를 말했어요. 택시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민수네 아파트가 보였어요. 20층 어딘가에 민수가 있겠죠. 멀리서만 봤습니다. 택시가 동네로 들어왔어요. 낮은 건물들, 좁은 골목. 도착해서 돈을 내고 내렸습니다. 원룸 계단을 4층까지 올라가는데 한층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무릎도 아팠어요. 4층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일주일 동안 비워둬서 그런가 봅니다.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들이마셨어요. 침대에 앉았는데 방이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켜고 가방을 열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약, 퇴원 서류,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약을 먹고 창밖을 봤어요. 멀리 시내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저 어딘가에서 잘 살겠지. 가방을 정리하다가 통장이 보였습니다. 꺼내서 잔액을 확인했어요. 50만 원. 민수가 보낸 입원비에서 병원비 나가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다른 통장들을 꺼내서 책상에 놓고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통장, 적금 통장 해지됐습니다. 잔액 0원. 두 번째 통장, 예금 통장 바닥났습니다. 잔액 5천 원. 세 번째 통장, 연금 통장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통장들을 내려다보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2억을 줬어요. 30년 살던 집을 팔아서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전화? 30분짜리 병문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휴지통을 보니까 영수증들이 보였어요. 하나씩 꺼냈습니다. 약값 영수증 12만 원, 병원비 영수증 5만 원, 월세 영수증 30만 원. 한 달 생활비가 거의 60만 원이었어요. 연금은 30만 원, 설거지로 버는 돈이 144만 원. 합쳐서 한 달에 174만 원인데 쓰는 돈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서 이제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민수한테서 온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오늘 아침이었어요. 택시 타세요. 비용 보낼게요. 그게 다였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별이 보였어요. 그래도 민수는 잘 되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나는 뭐지? 민수한테 뭐였을까? 엄마였을까? 아니면 그냥 돈이었을까?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일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통화 가능하세요? 응, 괜찮아. 엄마, 제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민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요양원? 네, 시설 좋은 곳이에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민수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야, 전문 간호사도 있고 식사도 다 나오고 같이 지내실 분들도 있고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매달 비용 다 드릴게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인데 제가 부담할게요. 민수야, 엄마는. 엄마, 이번에 쓰러지신 거 보고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민수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진짜로요. 엄마가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식사도 나오고 청소도 해주고 간호사들도 있고요. 민수야, 엄마는 혼자도 괜찮아. 엄마 안 괜찮아요. 설거지 일도 무리하시잖아요. 민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음 주에 상담 잡았어요. 같이 가요. 한 번만 보세요. 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 알았다. 내 뜻대로 해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어차피 엄마는 짐이니까. 엄마, 그게 아니라. 괜찮아, 알아. 내가 바쁘다는 거.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나는 민수한테 짐이었습니다. 요양원 가는 게 낫겠지. 너한테도, 나한테도.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럼 끊을게. 뚝.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요양원. 30년 살던 집을 팔아줬는데 돌아온 건 요양원 입소였습니다. 눈물이 나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2억을 줬는데 민수는 45평 아파트를 샀고 나는 요양원에 가게 됐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고 눈이 푹 꺼져 있었어요. 이게 나구나. 거울에서 눈을 돌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괜찮아. 요양원도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요양원 입소일이 되었습니다. 짐을 쌌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 원룸을 둘러보니까 3년을 살았던 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어요. 시내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안녕이구나. 민수가 차를 몰고 와서 문을 열었어요.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응, 짐 이거 다야. 이게 다예요? 민수가 캐리어를 받습니다. 30년 살던 집에서 나온 것 치고는 너무 적었어요. 차를 타고 창밖을 봤습니다. 살던 동네가 지나가면서 식당이 보였어요. 3년 동안 설거지했던 곳. 더 이상 가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민수네 사무실이 있던 곳도 지나갔는데 간판이 없어져 있었어요. 시내로 들어가니까 민수네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20층 어딘가. 지나갔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크고 깨끗해 보였어요.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환영합니다. 직원이 웃으며 맞았어요. 복도를 걸어 방문을 열었는데 4인실 창가 침대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민수가 물었어요. 응, 좋네. 짐을 풀고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민수가 도와줬어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민수 어렸을 때 사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서 민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요. 바쁘면 안 와도 돼. 엄마, 제가 매달 비용 넣어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응. 민수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밖을 봤어요. 나무가 보였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복도를 걸어 다녔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저도 3개월 전에 왔어요. 자식들이 보냈어요? 네, 아들이요. 우리 딸도 나를 여기 보냈지. 뭐, 바쁘다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뭐, 여기가 편하긴 해요. 밥도 나오고 청소도 해주고. 며칠이 지나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식당에서 아침 식사, 산책, 점심 식사, 낮잠, 저녁 식사, 취침. 매일 똑같았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 잘해요. 바쁜 사람이에요. 나는 말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낸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낫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민수가 왔어요. 30분 있다가 갔습니다. 엄마 바빠서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가봐. 문이 닫히고 창밖을 봤습니다. 2달이 지나서 민수가 안 왔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번 달은 정말 바빠서요. 다음 달에 꼭 갈게요. 괜찮아. 3달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있었어요. 내가 키운 게 아들이 아니라 남이었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혼잣말 많이 하게 돼요. 다들 그래요. 나도 웃었어요. 저녁이 되어 식당에서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혼자 먹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민수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엄마, 같이 자자. 엄마, 사랑해. 그때는 매일 붙어 다녔었는데 탁자를 보니까 민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구나. 눈을 감았어요. 민수는 잘 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점점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혼자 조용히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월서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세월서랍 다음 이야기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